자, 지금 이재명 대표 부부를 검찰에서 소환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법카 의혹 이건데 이걸로 대통령 후보였던 또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이재명 대표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검사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그 이틀 뒤에 소환합니다. 소환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예.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모든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그 헌법에 규정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 검사들이 누구를 수사했냐? 예? 그러면 야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냐? 그러면 국회 권력이 있고 다수당이면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 다 탄핵시키고 입막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과연 맞는 옳은 처사냐, 맞는 얘기냐? 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수사를 했으면 당연히 재판을 가는 거 아니에요? 재판 가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그것도 3심까지 있어요. 네. 그런데 수사한 검사를 탄핵시킨다? 이게 나는 국민이 납득 못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자 그렇다고 해서 네. 검찰이 바로 이재명 부부를 또 소환한다? 이것도 또 다른 보복이죠. 저는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또 보복을 낳는 보복이다.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대단히 나는 잘못됐다고들 봐요. 아. 예? 우선 입법부가 해야 될 사안이 있어요. 입법부가 최소한도로 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야당이 거의 192석이잖아요. 192석의 절대 다수가 되니까 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힘자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보이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니 모든 공직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 탄핵, 네. 검사 탄핵, 예. 탄핵 결국 탄핵해야 될 나중에 정작 그게 나왔을 때 할 수 있겠어요? 양치기 소년 되는 거지. 그래요. 이 이제 탄핵했던 그 무슨 과정에 얘기냐면 대한, 지적.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 게 아니다는 거죠. 이건 본인들의 세력이나 아니면 본인을 위해 사용한 거죠. 네. 그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힘자랑을 해서는 절대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은 또 위원장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검사 탄핵은 진작에 됐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23년간 공무원을 했었었는데 네. 공무원을 하면서 보면 검사들은 정말 딴 세계 공무원 같다. 저 사람들은 그래요? 공무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입니다. 정말 민원 때문에 자살을 할 정도거든요. 민원을 받거나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거나 이러면 바로 직위 해제가 되고 징계를 받고 또 고소 고발 받으면 승진이고 뭐고 보직이고 다 날아가고 계속 재판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힘든데 검사는 보면 징계도 안 받아요. 징계도 없고 그다음에 수사도 안 받아요. 자기들이 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아예 아무리 고소 고발 들어와도 그냥 기소를 안 합니다. 네. 징계도 검사가 2,200명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3명 징계 받았어요. 재작년에 4명 징계 받았어요. 예. 검사가 깨끗한 거 아니야? 전혀 아니죠. 검찰은 그 청렴도 지수에서 바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얘기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서 중징계는 다 박은정 검사나 이성윤 검사처럼 정치적인 징계. 나머지는 개인적인 비위 같은 거 저지러도 굉장히 경징계를 받고 대부분 징계를 안 받습니다. 네. 작년에 어떤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견책 받았어요. 경찰에서는 음주운전하면 그 해임이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스스로 어떤 뭐 징계도 하고 수사도 하고 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국회에서 탄핵을 해서라도 좀 스스로 자정작용을 가질 때까지 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내가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네. 하려면 이재명 그 대표 수사하지 않는 검사들 그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들 네, 그런 네, 사람들 네, 네. 혐의를 가져와서 탄핵하면 그쵸.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근데 이제- 하필 네, 네, 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그 검사 4명을 탄핵하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그건 이재명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보복으로 보죠. 근데 이제 그 4명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설명해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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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논리를 네, 네, 넘을 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단- 생각은 네. 오케이 네. 검찰이 깨끗한 조직, 부정부패 없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네. 물론 힘이 있는 조직이고 네. 자기네가
그 기소 독점주의라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기 식구들 보호하는 이런 것도 많을 거고 네, 네. 그래서 처벌을 적게 받고 있다는 거 국민들이 알죠. 알죠. 왜 네, 모르겠어요. 네, 네, 네. 그렇지만 2,200명 검사들 중에 부정부패가 있고 정말 이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골라서 한 2명이든 3명이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야. 말이 됩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되겠습니까? 건 저는 네, 네, 네. 오케이 나는 민주당 인사들도 네, 안 네.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못 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국민의힘을 탓을 하고 욕합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 그러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초록이 동색이요. 생각만 다르지. 반사입니다, 반사. 반사. 거울 보고 반사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원보이스만 주장하고 있는 네. 양당. 이 당으로 어떻게 뭘 합니까? 네.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충분히 해주셨으니까 이제 이지은 우리 위원장 말씀도 충분히 듣고 네. 다른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4명에 대해서 이제 검사 탄핵 발의를 했는데요. 그 4명의 그 요지는 사건의 요지는 이재명 대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물론 하시 말씀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네, 사건 그 요지는 상관이 없고 그 전에 검찰권을 남용을 했거나 피의 사실을 유포를 했거나 아니면 증인들을 불러다가 증언을 짜맞추기 했거나라는 식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4명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퇴직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직에 가 있거나 아주 못 나가거나 하면 굳이 그런 사람들을 뭐 탄핵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한 사람들이 승승장구를 해서 지금 너무나 높은 자리에 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높은 자리에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여가 안 된 검사, 잘 나가는 검사 중에서 거기에 관여가 안 된 검사가 몇 명이나 될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저는. 네. 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갑자기 또 토론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보죠. 오늘 오후에 최상병 특검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예상이 됩니다. 네.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경찰까지 예. 이 특검의 대상이 되겠죠. 아, 네. 경찰까지 특검의 대상이 될 것 경찰까지 특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경찰이야 뭐 수사심의위원회니 뭐니 이렇게 해서 다 그 절차를 밟아서 발표를 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네.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음. 예, 국민정서법인데 이 국민정서법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옳은 그 실정법도 다 이게 적용하는 폭이 있잖아요. 네. 그 적용 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돼요.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판단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하고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내놓는다. 그럼 이게 나중에 그 최상병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요. 그렇네요. 예. 예. 어떤 외압은 없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저는 대단히 예를 들면 불송치해서 여기 종결하는 식의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고 경찰의 판단이 대단히 잘못됐다. 네. 특히 수사 능력이나 이런 걸 자꾸 의심받는데 검찰에 비해서 의심받는데 이럴 때 제대로 딱 얘기를 하세요. 국민들. 그럼 국민들이 검찰보다 낫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도 한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너무 안타깝지만 오늘 오후에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특별히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결과를 발표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그럴 즉 가능성이 커 임성근 사단장은 그 혐의자에서 제외된 상태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아마도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 굳이 가이드라인 줄 것도 없이 TV만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청문회나 이런 데 보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파악을 하고 있고 예. 항명 사안이라고 항명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경로는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 걸로 봐서 대통령이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거기에 맞춰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정말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를 정말 잘해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낱낱하게 밝혔다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더 힘을 잃었을 거예요. 이거 봐라, 경찰 잘하지 않냐. 근데 지금 모두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네. 임성근 사단장을 뺐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에 대한 그 열망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이제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임성근 사단장 빼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거를 네. 따랐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모든 위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 풀이 20명에서 40명 정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에 참석할 사람은 청장이 찍거든요.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갈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을 청장이 그냥 고르는 겁니다. 그래요? 청장이 골라요? 네네. 아침에 보통 청장이 찍거든요. 그렇게 뭐 그렇죠. 원하는 대로 네, 나올 네. 수 있겠네요. 결과가. 네, 이 변호사, 이 예. 교수, 이 법률가의 생각이 아마 이거는 임성근 사장 뺄 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했을 것이고 그 중에서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내부 뭐 수사 과장이나 계장들을 넣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면피성으로 그냥 수사심의위원회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많은 심각하네요. 위원회들이 이런 문제점을 그래요?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최혜병 특검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이럴 가능성이 큰데 오늘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네. 근데 하필이면 또 오늘 윤 대통령 부부는 하와이로 없을 때 해야죠. 없을 때 하필 다 이렇더라고요. 항상 아니 그러니까 입장 곤란할 이준석 때 대표도 찍어내고 이럴 때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한동안 힘들 겁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정말 융단 폭격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필 예. 시점이 이렇습니다.